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을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고 부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업률 문제도 있어요. 더불어서 중국 경제에 관한 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엄청난 폭락이 나올 거냐? 저는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증시가요, 위로든 아래로든 격하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충격이에요. 그런데 예상 안에 있는 건 큰 충격이 아니에요. 2022년도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죠. 나스닥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했어요. 이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는 게 뭐 큰 문제인가?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이제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충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누구도 연준이 이례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릴 줄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금리라는 건 결국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조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니까요, 점점. 근데 기업들이 이전까지 돈들을 싹쓸이하고 엄청나게 모아놓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뭐 현금이 더 필요하거나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등도 무난하게 나왔던 이유가 그거죠. 우리나라 시장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좋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살만하니까, 현금 많으니까. 그래서 충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증시가 엄청난 폭락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충격은 어떤 충격이 있을까?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대만이 사이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부 어떤 책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충격이 가요, 안 가요? 큰 충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시에는 공포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건 데이터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죠. 아주 큰 폭으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터질 거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증시나 이제 투자자들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흔히들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이제 AI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거품이 아니고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간 겁니다. 거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거품이 이렇게 막 껴있잖아요. 그럼 거품을 막 걷어내요. 그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품을 걷어내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거품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만약에 조금 거품이 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열풍이 불었으면 좀 과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걷어내봐. 거품을 막 치워봤어요. 매출이 있냐 없냐?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믿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면서 이 회사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요. 근데 쥐뿔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매도를 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가져갑니까? 비싼 가격에서. 근데 엔비디아는 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더 오른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쉽게 빠지지 않고 보합이나 박스를 갈 가능성은 꽤 높아요. 또는 이제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한 매출 상승을 더불어서 그리고 떨어질 때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할 때 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에코프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엄청난 하락을 해버렸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오를 때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 굉장히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까보니까 거품이었던 거죠. 까보니까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 주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매출이 이렇게까지 급감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당장은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게 일단 저의 견해예요. 그리고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코스닥을 끌고 가는 건 바이오가 대표적이거든요. 에코프로가 치고 오를 때 같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에코프로만 올랐었죠. 하지만 바이오는 좀 달라요. 바이오가 오를 때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대표하는 건 바이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보이시는 따봉 LS 있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기운이 좋고요. 그리고 셀루메도 역시도 바이오 종목이죠. 뭐 앞으로 계속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운이 좋단 말이에요. 블루엠텍 역시도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 유한양행도 워낙에 이거는 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며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삼청란제약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 추세가 좀 돌아오니까 얘도 같이 올라오는지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면은 개미들이 많이 나가니까 좀 나갈 사람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요. 또 워낙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9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됐잖아요. 얼만큼 인하하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소형주들, 우린 소형주를 보통 투자 많이 하잖아요. 소형주들의 그 약세 흐름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거든요. 근데 환율은 전 내려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불리할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환전했을 때 또 불리하니까.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수입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안정권으로 다시 가는 부분까지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